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시 멘토 김규진입니다. 오늘 수시 특강 9번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생기부에는 꼭 있는 이것, 비교과적 키워드인데요. 예전에 비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공식적으로 비교과적 활동에 관해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교과적 키워드를 챙기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탐구를 하거나 활동을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같은 탐구를 하더라도 방식을 조금 달리해서 아니면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표현되는 방식, 내용 구성이나 문장에 조금씩 변화를 줌으로써 그런 포인트들을 다 챙길 수도 있어요. 마치 요리의 가장 마지막에 한 꼬집 들어가는 조미료처럼 생활기록부에서 나만의 매력을 더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녹여낼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내신 공부만 하다 보면 놓치기 쉬워서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챙겨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다들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기 때문에 나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비교과 키워드 체크리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 실력이 중요하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이 영어 능력이라는 건 영어 교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만 챙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등등 메인 테마의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된 자료를 참고해서 탐구를 했다고 쓸 수도 있고 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글쓰기를 하게 된다면 영어로 글쓰기를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는 책을 읽고 독후감 정도는 영어로 써서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학교 생활에서 스스로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영역에 영어라는 키워드를 조금씩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인 토론이나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도 정말 대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사고라는 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능력이에요. 이 흐름 자체가 대학에서 추구하는 그런 학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추가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탐구를 했더라도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라고 끝맺는 것보다 그 주제를 두고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거나 주장하는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게 더욱 논리적인 사고를 드러낼 수 있는 매력적인 활동이 됩니다. 탐구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했을 때 단순하게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재구성하고 응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토론이나 논리적인 글쓰기 역시 어떤 특정 한 교과에 귀속되는 게 아니죠. 그 어떤 교과목의 탐구 활동을 하더라도 연계해서 생활기록부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 대학의 인재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글로벌 리더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대학에서는 공부만 잘하는 지식의 습득만 잘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 주변 국가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이웃,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역사적인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기후위기나 전쟁, 빈곤, 기아 같은 이런 국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는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크나큰 위기가 되었으니까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이 기후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분명 인상적인 활동 소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수학적인 기초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든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가 거부할 새도 없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고민도 생활기록부에서 드러나면 좋습니다. AI나 빅데이터에 관한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엄밀히 말하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뜻 봤을 때 너무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 AI나 빅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특히 행렬이나 미적분, 통계학 개념을 필수로 알아야 하다 보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에 특히나 더 AI나 빅데이터를 뭔가 막연하게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에 이렇게 AI, 빅데이터 이런 내용을 검색하면 친절한 설명이 많진 않았지만 이제는 고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나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설명해보자면 4차 산업혁명, 특히나 AI와 빅데이터의 본질은 인간이 판단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것을 컴퓨터에게 대신 맡긴다인 것 같아요. 이때 컴퓨터가 다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우리 인류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세상의 구성 원리인 수학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90%다 라고 판단된다면 인공지능은 이 사람을 교도소에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51%라면 어떨까요? 애초에 50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거였을까요? 인간이라면 51%라는 수치를 보고 고민을 하거나 판단을 다시 해볼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우리가 세운 가장 기본적인 수학의 원칙에 따라 이 사람을 교도소에 보낼 거예요. 판단을 대신 맡긴다라는 건 판단을 미룬다라는 선택지도 없애버린다는 걸 말해요. 이런 비인간성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판단 과정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결국 수학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학적 기초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4차 산업혁명을 무자비하게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괴물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50이라는 기준을 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내리는 기계라고 정의하면 훨씬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돼요. 대학에서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 준비된 인재란 이런 걸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파고들어 탐구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생기부에 매력을 한 스푼 더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메인 테마가 생기부에서 잘 잡혀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제가 수시 특강에서 매번 이야기하는 이 메인 테마라는 건요. 코스 요리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메인 요리와도 같습니다. 당연히 메인 요리가 훌륭해야 좋은 코스 요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코스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는 건 중간중간 나오는 곁들임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메인 디쉬의 풍미를 한층 더 높여줄 소스도 잘 준비해야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의 메인 요리의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그런 양념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모두 다 챙길 필요는 없지만 내 생기부는 어땠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이런 것들도 있었네. 이런 것도 챙겨봐야겠다. 이렇게 좀 더 보완해보는 그런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시 멘토 김규진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